속보, 또 터졌다. BBC, 미친 X 저기서 도대체 몇 명을 제낀 거야. 추가 시간 80M 폭풍 드리블 손흥민 득점에 아스톤 빌라 9만 관중 발칵 역대박. 토트넘 호스퍼의 4에서 0대승을 이끈 손흥민이 영국 공영방송 BBC가 선정한 28라운드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다. 손흥민은 12일 한국 시간 BBC가 공개한 2023-24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28라운드 2주위 팀에서 3-4의 3포메이션에 오른 측면 공격수로 선정됐다. BBC 2주위 팀은 축구 전문가 가스 크룩스가 뽑는다. 손흥민은 지난 10일 에스턴 빌라 원정 경기에서 한 골 2도움을 기록. 귀중한 승점 3을 획득하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 후반 8분 역습 상황에서 2에서 0을 만드는 브레넌 존슨의 추가골을 도왔고, 후반 추가 시간에는 데얀 쿨루세브스키의 도움을 받아 시즌 14호 골을 터뜨렸다. 이어진 후반 추가 시간에 티모 베르너의 골을 어시스트해 이날 3개의 공격 포인트를 쌓았다. 이로써 손흥민은 시즌 공격 포인트를 22개, 14골 8도움로 늘렸다. 2016에서 17시즌부터 8시즌 연속으로 공식전 공격 포인트 20개를 돌파했다. 무엇보다 챔피언스리그 진출 마지노선인 4위 에스턴 빌라, 승점 55와의 격차를 2점 차로 좁힌 중요한 승리를 이끈 활약이라 더욱 돋보였다. 크룩스는 한 골과 2개의 어시스트, 그게 모든 걸 말해준다, 며 손흥민을 선정한 이유를 댔다. 이어 손흥민의 원터치 마무리는 공격수의 다재다능함을 보여준다. 손흥민은 역습 상황에서 골을 넣거나 득점 기회를 직접 창출하기도 하지만 페널티 박스 안에 여우가 될 수도 있다. 며 주장으로 임명되면서 더욱 팀 플레이어로 변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고 덧붙였다. 박스 안의 여우, 에이폭스 인 더 박스는 축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표현으로 상대팀의 골대 근처에서 공을 효과적으로 다루고 득점 기회를 만드는 공격수를 가리킨다. 위험 지역에서의 득점 능력과 감각적인 위치 선정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다. 손흥민과 함께 공격 최전방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알레한드로 가르나초와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의 데니 잉스가 배치됐다. 이 선수는 한국인 아닙니다. 손흥민이 브라질 사람이라고. 왜? 토트넘 수비수 에메르송은 난 손흥민이 브라질 사람들과 매우 흡사하다고 생각한다. 손흥민은 우리의 친구다. 자존감, 삶의 방식 등이 브라질 사람들과 유사하다. 난 손흥민을 정말 좋아하고 우리 팀 주장이다. 라고 말했다. 손흥민은 올 시즌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주장 완장을 둘렀다. 토트넘에서 첫 주장이지만 손흥민만한 선수는 없었다. 매 시즌 프리미어리그 톱 클래스 공격력을 이어갔고 라커룸 내에서도 동료들에게 신임을 받고 있었다. 최근의 인터뷰에서도 알 수 있었다. 토트넘 핵심 수비수 미키 판 더 벤은 경기장 안팎에서 톱 클래스 선수다. 경기장 안에서는 팀을 이끌고 밖에서는 축구만 생각한다. 사적인 대화를 해도 마찬가지다. 손흥민의 볼터치와 마무리가 피치 위에서 얼마나 위협적인지 볼 수 있다. 항상 우리가 축구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선수라며 리더십을 인정했다. 골키퍼 비카리오도 손흥민은 믿을 수 없다. 중요한 건 주장으로 솔선수범하는 자세다. 우리가 최고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만들어준다. 손흥민은 팀 리더로서 믿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 라며 엄지를 세웠다. 가레스 베일이 뛰던 시절에도 명예 웨일스인으로 돈독한 모습을 보였다. 토트넘 내 웨일스 선수들이 세리머니를 하는 중에 손흥민도 함께했는데 벤 데이비스가 웨일즈 마피아 플러스 손흥민이라고 설명해 화제였다. 토트넘도 손흥민의 팀 내 영향력을 인정했고 연장 계약을 보상하려고 한다. 영국 기브미 스포츠는 토트넘이 손흥민과 재계약이 성공적인 단계를 밟는다는 걸 확신하고 있다. 손흥민은 2025년 여름에 토트넘과 공식적인 계약이 끝난다. 라고 알렸다. 3. 스포타임. 중원 박살난 바르셀로나. 오시멘 흡이차.
나폴리 원투펀치 맞고 8강 티켓 따낼까? 맞습니다. 먼저 바르셀로나가 마지막으로 챔피언스리그 8강에 올랐을 때가 무려 4년 전입니다. 한창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던 2019-20 시즌이죠. 바르셀로나는 최근 몇 년간 챔피언스리그에서 팀의 위상과 맞지 않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나폴리 입장에서도 중요한 경기입니다. 김민재 선수와 함께 지난 시즌 8강 무대에 올랐는데 이것이 구단 역사상 챔피언스리그 최고 기록입니다. 나폴리는 이번 시즌에도 8강 무대에 도전하고 있으며 다시 한번 새 역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두 팀 모두 공식전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지만 과거만큼의 경기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바르셀로나는 이번 시즌 내내 들쑥날쑥한 경기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공격력이 많이 약해졌죠. 특히 최전방 공격수인 레반도프스키가 세월이 흐르며 부진에 빠진 것이 큽니다. 이번 챔피언스리그에서 현재까지 단 2골에 그쳐있는 레반도프스키입니다. 나폴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서야 조금 경기력이 좋아졌습니다. 지난 시즌 세리에 A 우승 주역인 김민재 선수와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이 팀을 떠났죠. 이후 리그에서 고전하며 우승 경쟁에서 멀어졌습니다. 시즌 도중 감독 교체도 무려 2번이나 있었죠. 가르시아 감독과 마짜리 감독을 경질했고 지난달부터 프란체스코 칼초나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는데 현재까지 공식전 5경기에서 2승 3무를 기록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바르셀로나의 중원은 그야말로 박살이 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프랭키 데용과 파블로 가비, 페드리까지 부상을 당하며 이번 경기에 결장합니다. 세 선수가 중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에 바르셀로나 입장에선 타격이 큰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는 홈팬들의 열렬한 응원을 앞세운 바르셀로나가 볼 점유율을 높이며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측면에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라민 야말의 개인 능력을 활용해 나폴리의 수비를 흔들 전망입니다. 반면 나폴리는 빅터 오시멘과 흐비차 크바라츠엘리아를 활용한 역습에 치중할 가능성이 큽니다. 바르셀로나가 라인을 높이 올린 사이 두 선수가 뒷공간을 파고든다면 나폴리는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르셀로나의 키플레이어로 일카이 귄도안을 꼽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원이 박살났기 때문에 베테랑인 귄도안이 중심을 잡아줘야 바르셀로나가 8강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나폴리에서는 오시멘을 꼽겠습니다. 바르셀로나가 라인을 높이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오시멘이 뒷공간을 적절히 공략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스포타임. PL 8연승 기세 아스널. 극장골 얻어맞았던 포르투 질식 수비 뚫기 가능? 아스널은 1차전 원정 경기에서 포르투의 수비에 막혀 제대로 된 공격을 만들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종료 직전 갈레누의 중거리 슈팅을 막지 못하고 실점하며 0에서 1로 패했습니다. 공격이 터지는 리그의 좋은 흐름과 달리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얼어붙은 아스널입니다. 맞습니다. 21라운드 크리스탈 팰리스전 5에서 0 승리를 시작으로 8연승입니다. 33득점 4실점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리버풀, 웨스트햄 등 까다로운 팀들도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8연승 사이 유일한 패배가 바로 포르투전이었습니다. 대놓고 수비를 하는 팀 공략을 해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포르투는 지난 시즌 16강 홈 1차전에서 인테르 밀란에 0에서 0으로 비긴 뒤 2차전 원정에서 0에서 1로 패한 기억이 있습니다. 골을 넣지 못하면 상대도 넣지 못하게 하는 전략인 겁니다. 1차전 한 골이 소중한 이유입니다. 골잡이 타레미가 부상으로 이탈해 있어 팀 내 최다골을 기록 중인 에바니우송에게 의존해야 합니다. 아스널은 하베르츠, 트로사르, 사카의 조합이 나쁘지 않고 제수스도 부상에서 돌아와 은케티아와 함께 대기 중입니다. 분명 화력에서는 앞서는 아스널, 공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세트피스 기회가 생기면 살리바, 가브리엘 등 중앙 수비수도 모두 가담해 골을 넣어야 합니다. 반면 포르투는 역시 역습입니다. 갈레누와 콘세이상 등 측면 공격수들이 빠른 역습으로 아스널의 골망을 갈라야 합니다. 아스널은 리그 4경기 연속골을 기록 중인 하베르츠가 해결사로 나서야 합니다.
하베르츠가 터져준다면 의외로 승부가 쉽게 갈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포르투는 41살임에도 여전한 실력을 과시 중인 중앙 수비수 페페가 경험을 앞세워 무실점을 이끌어야 합니다.